유망가. 그래서 올해 뭘 사면 되냐라는 건데요. 자, 2022년 유망 투자처. 제가 생각하는 유망 투자처인데요. 저는 올해는 썸을 타자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뭔 소리냐? 뭔 썸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요 약자를 조금 제가 이제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이제 썸, S, 세미컨덕터, 그러니까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O는 이제 영어 O긴 한데 제가 이제 5G, 5G를 이야기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M은 메타버스, 그 다음에 E는 일렉트릭 비클,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를 이야기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올해 주식시장에서의 핵심 이 유망 투자처, 핵심 뭐 주도 섹터가 될 수 있는 건 이 반도체, 5G, 그다음 메타버스, 그다음에 이제 전기차 이 관련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이쪽에 좀 저는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먼저 반도체 S,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 가격은 계속 하락을 했었습니다. 하락을 했는데 왜냐하면 워낙 많이 그러니까 이 가수요가 상당히 많이 생겨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한 번에 쫙 재고를 쌓아놓으니까 그 다음에 추가 주문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격은 많이 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제 점점점 다시 이제 투자를 재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뭐 자율주행, 그 다음에 AI, 그 다음에 메타버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서버 증설이 좀 늘어나면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점점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특히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코로나 때문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수요가 좀 둔화되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좀 풀리면서 또 모바일 디램 가격도 좀 올라가는 흐름. 물론 이제 PC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은 좀 다시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한때 이제 노트북이 확 이제 이 재택 때문에 노트북이 많이 팔렸는데 이 흐름이 좀 꺾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걸 서버 디램 가격과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디램 가격의 반등으로 좀 커버가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디램 가격은 좀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차트를 보셔도 아시는 것처럼 지금 DDR4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바닥을 뚫고 이제 다시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MLC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그 SSD에 들어가는 메모리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MLC 같은 경우도 이제 바닥을 치고 그러니까 지난해 말부터 해가지고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흐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 디램 가격이 점진적으로 다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도 긍정적이고 또 하나는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예전에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주요 이제 반도체 회사들의 걸 썼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반도체를 자체 설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다들 아신 것처럼 뭐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도조칩이라는 걸 자체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들이 M1이라는 이제 이 반도체를 만들면서 이제 자체적으로 자기 이제 뭐 맥북이라든지 이런 데 때 자기들이 만든 이제 이 반도체를 또 탑재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이제 자체 반도체 제작에 나서면서 파운드리 시장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이 비메모리 관련 시장 역시도 원래도 좋았습니다. 원래도 좋았는데 여기에 이제 이 자동차가 또 전장화가 되면서 뭐 자동차 전력용 반도체라든지 자동차용 차량용 반도체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메타버스가 또 되면서 또 뭐 서버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뭐 메모리 비메모리 할 것 없이 전반적인 수요를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은 굉장히 좀 안 좋았지만 일부 비메모리 관련 종목들만 좋았던 거죠.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메모리, 비메모리 모두 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국내에서는 어떤 것들이 좋냐라고 하면 종목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아니면 ISC 이 둘 중에 하나를 저는 좀 두 종목을 좀 탑픽으로 뽑는데요. 왜 삼성전자가 아니냐라는 건데 삼성전자도 물론 좋습니다. 긍정적으로 보지만 삼성전자는 반도체 하나만을 보고 하는 회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뭐 모바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또 주가 탄력도 면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보다는 좀 덜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을 때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또 반도체 업황이 좋을 때는 또 하이닉스 업황이 반등세가 오히려 삼성전자보다는 더 탄력적일 거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제가 이야기 드린 것처럼 비메모리도 비메모리지만 메모리 시장이 또 반등한다라는 건 또 하이닉스에 굉장히 또 긍정적이기 때문에 국내 쪽은 SK 하이닉스 좀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하나는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파운드리 시장이 커진다. 개인적으로 TSMC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쪽에서는 이제 TSMC도 TSMC지만
적극적으로 지금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시장까지도 지금 이제 TSMC와 경쟁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다면 이제 이 삼성의 비메모리 시장 사업부 역시도 커질 것이고, 그럼 그쪽에서 거기에 이제 이 검사용 소켓을, 비메모리 소켓을 지금 납품하고 있는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쪽에 검사용 소켓도 납품을 하고요. 그러니까 비메모리용 소켓도 지금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또 긍정적이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반도체 출하량이 메모리, 비메모리 출하량이 늘어나는 만큼 ISC의 실적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 쪽에서는 이 두 회사를 긍정적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마벨 테크놀로지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 회사는 이제 이 5G 통신 칩, 여기에 통신 장비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설계하는 업체고요. 최근에는 차량용 반도체까지도 좀 이 사업 영역을 좀 확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에 메타버스 시대로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이쪽 이 5G 투자, 미국의 5G 투자는 또 늘어날 것이고, 앞서 이야기드린 것처럼 자동차는 점점 전동화가 되고 있다. 이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 뭐 이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마벨 테크놀로지를 또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G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5G 관련 종목은 지금 벌써 한 3년째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처음에 한번 2019년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이다가 그리고부터는 계속 투자를 한다 했지만 실제로 투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유럽이나 미국의 투자는 또 팬데믹 때문에 늦어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시장은 많이 올랐지만 5G 관련 종목들은 굉장히 안 올랐는데요. 올해는 이 흐름은 조금 변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미국을 필두로 이제 유럽 등 선진국이 5G 투자가 본격화가 되고 있고요. 특히 미국의 지금 통신 장비 업체들은 이미 주가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시에나라든지 그다음 다산존 솔루션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은 점점점 이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워낙 요즘에 이통 3사들이 투자를 너무 안 했다. 처음에 약속했던 5G 약속했던 커버리지는 지금 아직까지 뭐 10%도 안 된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런 국민적인 또 저항에도 좀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이 이통 3사들이 5G에 대한 투자들 예전처럼 다시 한번 좀 늘릴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또 본격적으로 좀 투자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호주라든지 거기에 이제 이 인도까지도 이제 시장이 좀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또 5G는 또 메타버스라는 흐름을 좀 타고 가기 때문에 또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솔리드를 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울프스피드라는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데, 울프스피드는 이제 지라갈륨, 우리 흔히 말 겐이라고 하는데요. 지라갈륨 반도체를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RFHIC를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울프스피드 같은 경우는 이 지라갈륨 반도체가 이제 점점점 사용하는 이 적용 범위가 점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이 5G 쪽 통신 장비 쪽에만 좀 집중되었다면 이게 자동차 쪽, 그러니까 열을 많이 발생하는 쪽에 아무래도 이제 좀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차량용 반도체 쪽으로도 이제 이 범위를 좀 사업 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울프스피드도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이 지금 현재는 5G의 좀 투자의 중심이 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미국 회사 울프스피드의 또 실적 역시도 다른 글로벌 주요 이 통신 장비들, 그다음에 뭐 이 반도체 칩과 관련된 통신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 대비해서는 훨씬 더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울프스피드를 저는 미국 주식 중에서는 좀 탑픽으로 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관심 있어 하는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부분은 뭐 개념부터 해서 엄청나게 제가 설명할 건 많지만 아무래도 시간 관계상 지금 대략적인 부분만 간단하게 뭐 설명해 드리자면, 뭐 당연히 아시는 것처럼 가상현실이라는 건데요. 이 시장이 이제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뭐 메타버스라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예전에는 없었냐? 우리가 뭐 사실 예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싸이월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리니지 같은 것들도 뭐 거기서 길드 활동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예전부터 다 가상 활동이었습니다. 뭐 요즘에 뭐 가상 아이돌도 있는데, 뭐 제가 예전만 하더라도 한 20년 전인가요? 15년 전인가? 뭐 기억 안 나는데, 뭐 아담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담 가수? 뭐 바이러스 먹어서 죽었다 하긴 하는데, 옛날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게 전혀 없는 시장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도 있었던 시장인데, 그럼 왜 지금 이렇게 각광을 하냐, 아니, 왜 이렇게 사람들이 환호를 하냐는 건데요. 이전에 비해서 기술이 더 발달이 됐고, 이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재택근무라는 걸 하면서 비대면 시장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커진 거죠. 예전에는 이런 가상현실,
가상세계, 비대면 시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있었다면 지금은 훨씬 더 이 비대면 시장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다 보니까 이 메타버스 시장이 다시 한번 또 시장에서 좀 각광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뭐 이쪽은 그 글로벌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실제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올해는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올해 최고의 어떤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쪽은 여전히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국내 쪽에서는 저는 탑픽은 NC소프트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뭐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뭐 거의 지금 뭐 로블록스 뭐 이런 가상 뭐 현실의 최고다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NFT 관련해서 이제 P2E라고 하지 않습니까? Play to Earn. 그러니까 내가 게임을 하면서 돈을 번다. 뭐 이게 굉장히 뭐 새롭게 나온 것 같지 하지만 중요한 건 리니지는 NC는 20년 전부터 그 사업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뭐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야 그거 뭐 게임 그거 게임 캐릭터에 그렇게 돈 쓰는 거 야 말도 안 된다. 야 그 칼 하나가 실제로 뭐 3천만 원에 팔린다는 게 말이 돼? 라고 했지만 리니지는 이미 한 20년 앞서 나가서 그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이제는 조금 더 양지로 나오고 시장에서도 이제 게임에 돈을 쓴다는 것에 대해서는 야 이렇게 돈 쓰면 내가 돈을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그와 관련된 거부 반응이 더 없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또 발맞춰 NC 같은 경우도 NFT 그러니까 지금 뭐 리니지 코인을 저는 발행할 가능성이 지금 현재 높아 보이는데요. 결국에는 지금 음성화되어 있는 뭐 게임 아이템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양성화시킬 수 있는 이 P2E 시장이 커지면서 NC가 여기에 가장 각광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P2E 시장의 핵심은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그 뭐 게임하면서 내가 뭐 몬스터 많이 잡으면 뭐 아이템이 떨어지면 그걸 나중에 모아서 팔면 코인으로 바꿀 수 있자. 뭐 이거 뭐 그냥 게임을 완전 망하고 그러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맞아요. 만약에 단순히 돈이 버는 게 목적이면 그 게임을 망할 겁니다. 왜? 이것보다 돈을 더 쉽게 벌 수 있는 게임이 생기면 그 유저들은 언제든지 빠져나가 버리는 거죠. 이거는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P2E 시장에 그러니까 P2E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뭐 P2E 관련 종목들이 많이 급등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 기업들은 그런 거에 대한 노하우가 잘 없다라는 거죠. 하물며 벌써 지금 뭐 위메이드의 미르4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뭐 이 흑철을 캐면 뭐 한 달 정도 하면 한 30만 원 번다고 했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하루 왼종을 해도 360원 정도밖에 못 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게임성이 없는 것들은 빨리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근데 리니지는 NC는 이걸 너무 20년부터 이 관리를 너무 잘하고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도 있겠지만 얼마나 더 게임성 있게 재밌게 게임에 빠지면서 돈을 벌 수 있게 관리할 수 있는 건 저는 NC가 글로벌 넘버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NC소프트 저는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보고요. 그다음 미국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뭐 메타버스라고 하면 뭐 미국 메타버스는 뭐 엔비디아 아니야? 아니면 뭐 로블록스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엔비디아 맞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도 괜찮다고 보는데 중요한 건 엔비디아보다는 오히려 주가 상승 포텐이 훨씬 더 높은 전 종목을 좀 선택하고 싶어서 유니티 소프트를 가져왔는데요. 개인적으로 로블록스도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로블록스에 저는 제 생각에 성장성이 그렇게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딸아이가 이 로블록스를 많이 하는 나이거든요. 근데 한 달에 돈을 거의 안 씁니다. 이게 초등학생들은 광고를 다 봅니다. 그냥 보고 거기서 지불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로블록스의 실적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초반에 급등을 했다가 최근 들어 로블록스의 실적은 계속 꺾이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유저 유입도 지금 현재는 또 계속 좀 꺾이고 있다는 거죠. 단순히 게임만으로 성장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물론 그렇다고 해서 로블록스가 이제 완전히 안 좋다라는 건 아닌데 그거를 뛰어넘는 뭔가를 좀 만들어야 된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보다는 오히려 유니티 소프트가 좋고 왜 유니티를 더 좋아하냐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가상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정말 이 현실과 완전 다른 세상을 가상현실이라고 만약 그런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가상현실이 시장에서 어찌 보면 이게 이 각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선호하는 이런 이 세계가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엔비디아 CEO가 말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가상현실은 그러니까 초현실적인 그냥 현실 사회를 얼마나 잘 구현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즉, 내가 전혀 지금 내가 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지금 이렇게 내가 VR을 꼈는데 여기 용이 날아다니고 이런 거 이거는 사실상
아무래도 지금 당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건 여기 그냥 게임이고 이건 뭐 그냥 지금 세계가 아니다라는 느껴지는 거죠. 근데 이걸 했는데 진짜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랑 그 가상현실이 완벽하게 동일하면 그때 거기가 빠지는 게 훨씬 좋죠. 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내가 회사를 가면 실제로 회사를 가는 거고 거기서 내가 만약에 차를 몰고 가면 실제로 모는 거가 너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건 그게 더 이제 몰입감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 세계가 이제 디지털 트윈인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 근데 그 디지털 트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나오는 게 물리 엔진을 얼마나 잘 구현하냐는 건데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 물리 엔진을 개발하는 회사이고 특히 최근 들어 VR, AR과 관련된 부분도 관심이 많은데 그 VR, AR에 구현되는 물리 엔진도 또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거. 산업용 물리 엔진도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 메타버스 시장에서 뭐 예를 들어 산업용 시장이 저는 개인적으로 게임용 시장보다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뭐냐면 초현실적인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을 완성한 상황에서 거기서 미리 이제 가상으로 건물을 지어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뭐 지진도 이렇게 해보고 다 해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히려 이제 거기서 다 지어놓고 최적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현실에도 짓는다면 그만큼 공기도 짧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들어가는 뭐 재료라든지 이런 것도 다 아낄 수 있겠죠.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결국엔 유니티의 소프트웨어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런 걸로 본다면 미국 쪽에서의 또 이제 메타버스 핵심 수혜주는 저는 유니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는 뭐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전기차 섹터는 시장을 주도할 것이다라고 보고요. 다만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 시장은 결국은 테슬라의 독주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좀 다르지 않을까. 오히려 비테슬라 쪽에 좀 흐름이 조금 더 주가가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테슬라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까지는 테슬라의 경쟁자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글로벌 주요 자동차 메이커들이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내고 있고 특히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뭐 F150 라이트닝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를 앞두고 있고 GM도 지금 새롭게 내놓고 있고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아시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엔진을 개발팀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연기관 이제 접겠다라는 거. 벤츠도 최근 들어서 아주 적극적으로 이쪽 시장에 뛰어들고 있고 여러분도 다들 아시는 애플까지도 이쪽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거죠. 점점 지금 테슬라의 대항마가 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예전 같은 이런 무혈입성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면 물론 테슬라는 주가는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오히려 비테슬라 진영의 종목들이 조금 더 탄력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만약에 저는 지금 전기차 관련 종목을 한다면 테슬라도 좋지만 오히려 비테슬라 쪽에 이 투자를 하는 것도 올해는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저는 기아를 이 이야기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뭐 기아도 다들 아신 것처럼 애플카 관련 이슈 없어도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최근 들어서 오히려 예전에는 이 현대차의 좀 다운그레이드 버전이라는 인식이 많이 강했죠. 근데 최근에는 아시는 것처럼 아니죠. 오히려 산타페보다 소렌토가 훨씬 더 기아 차가 뭐 현대차의 다운그레이드라는 느낌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 그만큼 뭐 기아차에 대한 뭐 브랜드 이미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에서도 지금 탈루라이더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기아의 이 브랜드 가치가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기아 쪽 여전히 국내 쪽에서는 좀 탑픽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포드 아무래도 미국 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그냥 비테슬라 진영 중에 가장 적극적으로 지금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건 포드고 실제로 매출이 가장 먼저 날 것도 포드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탑픽은 포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루시드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루시드는 테슬라의 대항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그러니까 루시드의 CEO가 피터 롤린스는 또 이야기를 했죠. 자기들은 테슬라가 경쟁 상대가 아니다. 왜냐하면 가격대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시드 같은 경우는 고급 세단 쪽을 잡는 거기 때문에 뭐 테슬라의 대항마는 아니고요. 오히려 이 피터 롤린스도 이야기한 것처럼 루시드의 대항마는 결국은 벤츠거든요. 그러니까 벤츠 쪽인데 아직까지 물론 뭐 벤츠가 최근 들어서 계속 이제 기술 개발도 하고 뭐 이 자율주행 레벨 3도 뭐 출시한다고 하지만 결국 나와 봐야 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스펙만 놓고 보면 여전히 벤츠는 아직까지 이 루시드의 기술력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 물론 상황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어쨌든 이런 이 고급 프리미엄 시장에서의 지금은 루시드가 아직까지는 더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루시드 역시 저는 여전히 미국 주식 중에서는 긍정적인 주식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유망 투자처 주식 관련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해외 선물 쪽에서 저는 유망하게 보는 거는
뭐 앞서 처음부터 이야기 드렸던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금리 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금리 선물을 저는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즉 금리 상승에 베팅할 수 있는 국채 상품을 저는 매매를 하시면 좀 좋다라고 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 해외 선물을 통해서 미국채 선물을 저는 매도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채 선물 같은 경우는 미국채 가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미국지가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국채 가격의 하락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으시면 좀 좋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선물이기 때문에 만기가 있다, 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이 유로 달러라는 상품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에 유로 달러라는 상품이 있는데 이 유로 달러는 유로화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달러인데 미국 이외에 있는 달러를 유로 달러라고 합니다. 왜 유로 달러라고 붙였냐면 대부분의 자금들이 유럽이나 뭐 그러니까 영국 런던에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이제 이 유로 달러라고 하고요. 이 유로 달러는 쉽게 말하면 이제 라이보 금리에 연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즉 미국의 금리가 올라간다, 미국 국채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라이보 금리랑 라이보 이 가격도 떨어지기 때문에 미국 금리에 연동하는 이 상품이 유로 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유로 달러 역시도 이제 하방으로 매도 쪽으로 좀 포지션을 잡으시면 좋겠다라고 보고요. 특히 유로 달러의 장점은 만기가 굉장히 깁니다. 지금 제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건 2025년 만기인 상품까지도 지금은 나와 있기 때문에 만기 걱정, 그러니까 선물 상품에도 불구하고 만기 걱정이 없는 좀 편하게 좀 오랫동안 투자할 수 있는 또 상품이라서 유로 달러 한번 또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포지션은 매수보다는 하방으로 좀 잡으시면 유효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쁘게 또 상강을 또 달려봤습니다. 지난해처럼 올해도 제가 이 전망한 게 많이 좀 잘 맞아서 이 방송을 보시는 이 투자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 많이 보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올해도 대박 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2023년 전망 할 수 있겠죠? 그때 또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